하와이에는 흔히 사용되는 구절이 있는데, 즉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Use what you have readily available. And in Hawaii, 하와이에는 태양이 많고 바람이 많고 비가 많고 파도가 많고 화산 덕분에 용암도 많아요. with our volcanoes. 하와이의 에너지 전환은 종종 미래에서 온 편지라고 말하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실제로 미래의 그리드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기술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that's going to be so important to stabilizing the grid in the future. 우리는 2018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섬을 석탄에서 벗어나게 재생가능 에너지를 추가하고 하와이 전력이 2045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100% renewable energy by 2045. 기재 우리 지역 사회의 가장 더러운 오염원 중 하나를 해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 시설 덕분입니다. We have today. 이곳에는 158개의 메가팩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에 폐쇄된 석탄 발전소의 용량과 대략 동일합니다. equivalent to the capacity of the coal plant that was recently retired. 이 시설은 오아후 섬의 최대 전력 수요의 20%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At its peak on the island of Oahu. 현대 기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Fragile than what 구름이 끼고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멈추면 전력망은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Is very well. So 그래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이러한 변동을 관리하고 이를 완충하여 그리드를 안정적이고 평평하게 유지하며 이 서비스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도 방지합니다. 우리는 플러스 파워와 테슬라와 협력했습니다. 함께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리드 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that we are benefiting from today. 그래서 메가팩의 인버터가 매우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플러스 파워는 에너지 전환이나 예비 용량뿐만 아니라 주파수 지원이나 전압 지원을 제공하며 밀리초 단위로 그리드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to support keeping the grid balanced on a millisecond basis. 이로 인해 배터리는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해야 했고 전통적인 발전소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정전 시 전력을 복구할 수 있는 블랙 스타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이 모두 꺼지고 전력이 나가면 이것은 전력을 다시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중 하나입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어느 지역에 설치하든 그곳에서 매우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Their support is reall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project can get done. 그래서 지역 사회와의 회의를 통해 그들의 동의와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 34와 호놀룰루 소방서의 지원을 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as 생각합니다. well as the Honolulu Fire Department. 그래서 프로젝트가 진행될지 여부를 추천하는 최종 투표를 위해 이사회 앞에서 공식 회의를 가졌고 투표의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The vote was unanimous. It's very 하와이와 모든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은 국가의 모델이 될 것이고 희망적으로 전 세계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앞에서는 테슬라 메가팩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요. 오하우의 직원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가 설치한 메가팩 프로젝트가 이 하와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하와이에 있는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대체했다고 발표해 많은 놀라움을 주었고요. 테슬라의 메가팩 프로젝트는 올해 초부터 가동되었으며 158개의 메가팩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기를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다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자, 테슬라 에너지 디렉터는 테슬라의 메가팩 덕분에 하와이에 폐쇄된 석탄 발전소와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하와이 전력은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 테슬라의 메가팩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말합니다. 자, 하와이의 전기회사인 플러스파워의 CEO는 이 프로젝트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오하우에는 시설이 1월에 처음 가동되었으며 테슬라의 드류 바글리노 수석 부사장은 이 시스템의 상업적 가동을 축하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자, 결국 2018년부터 계획하고 꾸준하게 테슬라의 메가팩과 재생에너지를 준비한 결과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폐쇄시키며 점점 더 100% 재생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와이와 비슷한 국내의 제주도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이 제주도는 기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로 가는 대신 화력발전을 오히려 늘리는 결정을 정부가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의 결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정책과는 정면 배치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퇴출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부가 그 목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정부는 2036년까지 가스발전소 23.4기가와트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고 정부의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제주도에 총 600메가와트의 신규 가스발전소 LNG 4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상황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 1위는 현재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오히려 이런 남는 전력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사용 방법을 모색해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는 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2031년엔 제주도 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선비의 약 4분의 1을 멈춰야만 한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과잉 생산되었기 때문에 발전을 정지시킨다는 말도 놀랍지만 또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도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잉여전기를 제주도에서 서울로 그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고 잉여전기를 해결하지 못해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멈추는 것보다는 테슬라의 메가팩을 사용해서 남은 전기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움을 전합니다. 자, 앞에서 본 하와이의 경우처럼 테슬라 메가팩을 도입했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데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주도도 하와이처럼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섬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신기한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한 테슬라 운전자는 부모님의 모델 Y를 사용해 운전면허 시험을 받고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다음날 다시 방문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기관에서는 합격했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면허증을 받지 못할 거라고 통보했다고 하며 그 이유는 면허시험관이 운전자가 시험에서 FSD를 사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차 안에는 FSD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면허시험관은 응시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밟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했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바로 불합격의 이유라고 말했고 테슬라 회생 제동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면허시험관은 그런 기술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렸고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어떻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모른다면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는 운전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면허시험관의 입장이었는데 현재 이 뉴스가 화제가 된 이후에는 결국 운전자에게 면허를 주게 되었고 앞으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테슬라 차량을 퇴출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에서 로보택시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 운전면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아마도 로보택시 이후 면허와 관련된 많은 직업들도 이 실직의 위기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싶으며 결국 다음 세대는 운전면허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어쩌면 생소하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정치색을 밝히며 너무 정치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기간인 4년 동안 정치적인 색을 비추지는 않았는데요. 반면 철저하게 무시와 많은 공격을 받아야만 했고 이 바이든 정부 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아온 테슬라가 민주당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다르게 테슬라는 4년간 철저하게 무시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를 돕겠다고 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되기라도 한다면 4년간 이어졌던 공격이 앞으로 4년간 더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후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공화당의 의원들의 선거를 돕고 있다 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다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이 공개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선공개되었고요. 이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이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선거구는 어떤 곳들인가요? 그리 찾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접전이 치열한 선거구들입니다. 이러한 경쟁들은 11월에 있을 하원 통제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곳들은 2020년 조 바이든이 승리한 지역이지만 These are areas where Joe Biden won in 2020. 민주당이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그 의석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의 하원을 그들의 손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겠지만 매우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손에 닿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의 슈퍼팩을 통해 이러한 선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웨스트체스터의 마이크 롤러 지역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뉴욕 북부의 마커스 모리나로 지역구입니다. 이곳들은 공화당이 2022년의 선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10만 달러가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금액으로 보일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 점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지만 유권자들에게 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에드, 당신이 이 캠페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론 머스크가 우파의 동맹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접 지원의 역학 관계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10월에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파 성향의 원인들과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더 밀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X 플랫폼을 사용하여 그들의 게시물과 의견을 확대하고 또한 정보와 게시물을 올려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을 좋지 않게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그가 이러한 정치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그의 사업, 특히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캐롤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연방 정부와 많은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녹색 인센티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와 그의 기업들의 미래에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같은 후보가 그의 편에 서서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맞게 행동할 동맹들을 의회에도 두고 싶어 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민주당이 2022년 중간선거에서 잃었던 의석에 이제 민주당은 그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그 지역의 공화당 후보에게 약 2.1 밀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28억 정도를 후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가진 재산을 생각해 본다면 28억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후보자들에게는 이런 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하며 블룸버그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는 다른 유권자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X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유권자에게 바로 전해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올리고 있는 정보와 게시물로 인해서 카말라 해리스와 미국의 민주당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그 효과를 설명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의 정치 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그의 사업인 테슬라에게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사업들은 다 미국의 정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정치와 사업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자, 그가 트럼프 편에 서서 공화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과 그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많은 정부의 사업을 아마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진짜 일론 머스크와 이런 정부의 사업을 같이 하려고 생각할까요? 정말 그의 진심이 궁금한 상황인데, 자, 트럼프는 연설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고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Space Force, and now we're leading in space over Russia and China. They were killing us when I took over, and now we're leading. But military, we're going to reach, and it's my plan. I'll talk to Elon. Elon, get those rocket ships going because we want to reach Mars before the end of my term. We want to do it. And we want to have also great military protection in space because that's where it's going to be at. 자, 영상에서 봤듯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게 앞으로 계속 로켓을 발사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자신의 임기 안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스페이스X가 4년 안에 화성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스페이스X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나사의 많은 정부 프로젝트가 결국 다 스페이스X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현재 스페이스X에서는 달 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해 스타쉽의 발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발사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연기의 배경에는 만약 발사가 성공할 경우 트럼프를 후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 점을 우려하는 것 같고요. 이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게 됩니다. 자, 지난 4년간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테슬라 역시 너무나도 많은 규제와 또 감사, 또 소송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이제 드디어 선거 이후 이런 방해가 사라지게 된다면 테슬라를 붙잡고 있던 모든 방해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고속 성장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트럼프의 당선과 그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요. 과연 11월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